아니 6월에 집권해서 9월에 14조 땡기고 12월에 5조 땡기고 석 달 단위로 이렇게 돈 땡기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국가 부채를 늘릴지 모른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TV입니다. 자, 이란 시민혁명? 그게 딱일 것 같은데요. 환율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앞에서 딴소리하는 정권은 지금 후덜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환율의 지옥이 어떤 것인지 이란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란 거리에서 처음 터져 나온 건 민주화 구호가 아닙니다. 달러값 폭등, 통화가치 붕괴, 장사 안 된다라는 상인의 절규였다라는 거죠. 테헤란 전자상가 바자르 상인들이요, 이 환율로는 내일도 못 버틴다, 셔터를 내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경제 시위가 아니라 정권 붕괴의 첫 신호탄이었다라는 거죠. 자, 리알화 1년 새에 44% 폭락했습니다. 물가는 뭐 똑같이 40배 이상 뛰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뭐 경제 좀 어렵다, 뭐 요 정도로 시작이 돼가지고 정권이 완벽히 무시를 했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권은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불타오르고 총을 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수천 명이 사라지고요, 인터넷이 끊기고요, 시내 영안실마다 시신이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데요. 자, 이란의 2026년 사태,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환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정권이 휘청거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원달러 환율 1,480원 찍고 있습니다. 1,500원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위기가 아닐까? 한국이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 보고도 모른 척 하고 있는 1,500원 환율의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400원대에 정권이 끝난다, 전 국민의 전 재산 뭐 7%를 잃었다, 이 정권 무능하다, 난리 방구를 피던 이재명,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죠. 지금은 입을 쏙 다물고요, 언론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이 환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정권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힘이 강력하게 필요할 때죠.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부터 관세 협상에서 기억나시죠? 대미 투자권 2천억 달러 연에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달러로 말이죠. 통화 스와프 거절했습니다. 이재명이 버틸 수 있을까? 지금까지요, 베네수엘라를 보고 이란을 보고 이 정권 붕괴를 기다려온 트럼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건 경제 붕괴죠. 대한민국도 이란 다음 코스를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더 크게 윤어게인을 외쳐야 되겠죠. 자, 숫자는 이미 경고하고 있는데 정권은 모른 채 문제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1일 연속 원화 약세 1,400원까지 밀렸습니다. 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1월 중순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가지고요, 1,48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요, 작년 말부터 수십억 달러를 시장에 쏟아붓고 있죠. 국민연금 활활 태워버렸습니다. 자, 구두 개입까지 있었습니다만 효과는 어떻습니까? 고작 하루 이틀이다 라는 거죠. 제가 12월 31일까지 환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왜? 경제 보고서에 예쁜 수치로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뭔 짓을 해서라도 환율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떨어뜨리고 나니까 환율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자, 1월 14일에는요, 10일 거래일 연속 원화 약세, 외환시장 담당 장처관이 나와가지고요, 시장의 과민 반응이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돈 때려 부었는데 시장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이죠. 자, 조선일보 영문사설은요, 이렇게 이 상황을 요약합니다. 4분기 평균 환율이 1,451원까지 치솟았고 기업들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회계,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 위축으로 직격탄에 들어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거죠. 자, 외신의 시각도 차갑습니다. 자, 로이터는 한국의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해외 증권 투자, 연기금 운용, 달러 수급 불균형 탓에 펀더멘탈에 맞지 않는 수준까지 원화가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우리 내부의 정책 운영 구조가 시장의 불신을 부르는 상태다라는 말이죠. 말 어렵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진짜 위기는 4월에 터질 건데 지금 1월 중순에 이 1,500원에서 깔딱깔딱 거리고 있는데 4월쯤 되면 1,600원 가까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라고 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라고 하죠. 지금 원화 폭락, 이제 달러가 치솟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놓아야 되지 않을까,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1,470원, 1,480원대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위기는 4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당금, 역송금 시즌이기 때문이죠. 자, 4월이면요 외국인 주주들이요 작년에 벌어들인 돈을요 배당금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또 원화 들고 있어봤자 똥값이니까 빨리 달러로 바꿔가지고 본국으로 보내겠죠. 딱 그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외국인 주식 비중이 높아진 만큼 수십억 달러 단위의 달러 수요가 한꺼번에 생긴다라는 말이죠. 4월 치솟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규모 대미 투자 집행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명이가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백악관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까지 나왔죠. 자세하게 어떻게 뭐 조선에 투자하고 어떻고 저쩌고. 그런데 지금 막상 도장을 못 찍고 있는 건 이게 터질까봐. 관세 협상 마무리 딱 찍는 순간 뭐 1년에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진행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못 찍고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부와 대기업들이 미국에 약속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공장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하면 그 돈 상당할 겁니다. 한국이 딸딸 끌고 모아도 2천억 달러의 반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원화를 팔고 달러로 사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거 어찌하오리까라는 겁니다. 자, 이미 정부와 한국은행이요 해외 투자가 급증해가지고 달러 수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연기금이요 선진국 지위를 이유로 해외 비중을 더 늘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공적 기관이 원화를 스스로 버린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폭풍 전야입니다. 이스탄불, 부에노스아이레스, 테헤란이 그랬듯 환율 위기의 진짜 공포는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심리가 한 번에 팍 붙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라는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정권은 다시 한 번 더 제 영상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제 지읒됐다라는 말이 계속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이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리알화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급등했죠. 44배 급등하고요. 이 물가가 주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식료품, 필수품 가격 폭발했습니다. 오늘 팔면 내일 가격은 더 치솟는데 내일은 팔아봤자 물건을 또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환율 시위의 출발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환율, 물가 뭐 이런 피켓이었는데 그 구호가 금세 팔라비 정권을 다시 불러들이자 하메네이 정권을 끝장내자, 그리고 경제를 망친 정권을 바꿔야 산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자, 지금 결과가 어떻냐? 수천 명 사망했습니다. 뭐 통계로 잡히진 않지만 10,000명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수만 명이 구금되어 있고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최대 규모의 반정부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총기가 난사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정권도요 처음에는 뭐 외부 세력 탓이다라고 일시적이다, 펜다멘탈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귀에도 낯설지 않는 레코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말 놀랍도록 닮아있다라는 거죠. 수출은 살아나고 있다. 물가는 안정적이다. 고환율 수출에는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미 내수가 꺼져가고요. 자영업자 카드 매출 줄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 수입 물가는 바짝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라고 하면 이란식 분노의 스위치를 누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에게는요 단지 뭐 1,400원일지 몰라도 서민들에게는요 월세, 대출, 이자, 식탁의 물가 뭐 그대로 번역되는 숫자다라는 거죠. 결국은 터질 대로 터지면 뭐 이재명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치 위선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야당 당대표 시절에 이 이재명이가 1,400원 넘어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파탄, 정권 무능 이러면서 전 국민의 뭐 7% 재산이 날아갔다 난리를 부렸죠. 그런데 1,470원, 1,480원대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1,500원 위기설까지 놔두고 있는 판에 문제없다, 시장이 과민하다, 수출은 도움 안 된다라는 말만 하다가 어떻게 지금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인식 부족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놓고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요 재정도 풀고 채권도 찍고 연금도 흔들고 환율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고스란히 원화 폭락, 이게 뭐 미래 세대의 부채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이란의 리알화, 아르헨티나의 페소,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이 부족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얘네들 막 수시때때로 돈 찍어내고요, 돈으로 막 돈 뿌리고 부채 만들고 막 가방 만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치가 현실을 부정하고요, 포퓰리즘에 취했고요, 숫자를 우습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다가 국가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은요 정권의 성적표입니다. 숫자를 우습게 보는 순간 정권은 진짜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거죠. 한국이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직행한다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빠르게 정권이 무너진다? 기가 찰 노릇이죠. 환율은요 투기꾼의 장난 아닙니다. 정권의 신용장이고요, 국민의 미래 월급 명세서입니다. 보수가 지금 해야 될 말은 뭐냐,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나와야 되고, 이재명 6개월 차에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쳤다, 아니 6월에 집권해서 9월에 14조 땡기고 12월에 5조 땡기고 석 달 단위로 이렇게 돈 땡기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국가 부채를 늘릴지 모른다. 이 무능한 정부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요 마지막 경고를 보내야 되겠죠. 이재명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란몰이로 장사하려고 하는데 무능하고 그 자리에 능력 안 되면 빨리 기어 내려와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란은요 환율 폭등 외면하다가 정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요 1,500원 앞에서 아직도 말장난 짓 하고 있는데요, 뭐 어쩌라고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 민낯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고요. 이란 다음에 대한민국 차례일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 TV였습니다.